지금 국민의힘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계속 솜을 내밀고 있다. 같이 가자.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요. 어제는요. 내부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답을 하라. 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세요.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적폐 수사 고해성사 먼저 하라. 비판이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에 당신이 했던 수사 등등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무마 의혹 이런 걸 받았었죠. 근데 무죄를 받았죠. 김용판 의원 반발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회견이 향후에 국민의힘 내의 반윤 이런 분위기를 촉발할지 주목된다. 이렇게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당에서 첫 윤석열 비판, 적폐청산 사과해야 된다. 그러면서 윤석열만이 대선주자 대안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어제 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문재인 적폐 그것을 크게 비난한 우리 당에서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환 과정을 거친 가운데서 오는 것이 정도죠. 윤석열만이 대안이고 답이다라는 데서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런 관점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 당은 당 차이가 없다 생각합니다.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물탄계의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않습니다.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고해성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윤 전 총장께서도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수많은 우익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자, 박찬 교수님. 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드디어 현실이 다가온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이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칼을 맞았던 사람들의 일부의 반격이 시작된 거다. 그 정도로 개인적인 반격이다. 수사, 그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이게 이제 자신이 이제 이번 얘기의 핵심은 14년도 2월 달인가요? 당시 서울청장이었던 그리고 대선에 영향을 미쳤던 그 댓글 수사, 그 무마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제 그렇죠. 어제도 그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난 무죄 받았으니까 나 수사한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사실은 그 14년 2월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거짓과 진실이 뒤바뀐 판결이다 이러면서 사법부의 재판, 사법부 불신에 이게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또 하나의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왜 한국당에 이런 분들이 아직 많으냐. 국민의힘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분들을 공천한 게 한국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한국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한국당 내에 당시에 당시 한국당이죠. 공천을 받은 분들이 황교안의 극우 보수 그 흐름 속에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된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은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향후에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당에서 나온 다른 목소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뭔가 좀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었던 결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본인이 그런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특검의 수사팀장 하면서 그 구속 기소와 구형을 했던 분이고 30년을 구형을 했고 구속 기소와 구형과 법원에서 형량이나 이런 거는 저는 너무 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도는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인기투표 같은 거고 이게 여름, 가을 되면 몇 번 출렁일 계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은 야권에서 가장 앞선 대선 주자로 꼽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요. 국민의힘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윤석열 전 최고위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까 뭐 김용판 의원이 말한 것을 보면요. 어쨌든 본인은 무죄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선 주자로 부각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면 김용판 의원이 댓글 단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댓글 사건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구속영장 청구 등을 방해했다라는 취지로 그 당시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현 의원이 또 이야기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무마 뭐 은폐 의혹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판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저희 당의 합당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에게도 동일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개인 간의 관계로 보면은 할 수 있는 주장들이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 측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권은희 의원 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한 이제 강한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통이 앞으로 따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그래도 김 의원님이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과를 받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은 만족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쨌든 이 문제가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뭐 극우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서로 진입과 진출을 막는 이제 장벽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정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직무 수행했다 했던 판단 중에서 판결이 다소 다르게 나왔다 하더라도 뭐 당의 정치 활동을 하고 이런 데에는 거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건 윤영걸 대표님 그다음에 형대 전 부위원 이 순서로 질문 드릴게요. 먼저 윤 대표님. 이렇게 되면은 아직은 뭐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혹시라도 확산이 된다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과 향후에 손을 잡기가 어렵지 않은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봐야죠. 저는 저런 발언을 한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과 합류하는 걸 기피하는 세력이 또 있다고 봅니다. 저 국정원 댓글 사건이 2012년에 났는데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피해자예요. 그때 왜 수사팀장 하다가 좌천돼서 여주청장으로 쫓겨갔잖아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떻게 보면 사과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김용판 의원의 뭐 개인적인 거야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과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합류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지율이 윈지코리아면은 33%, 국민의힘은 제일 1등이 누구냐면 유승민 의원인데 2.8%예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뭐냐면 영남에서 흔들면 수도권하고 중도가 휘청거립니다. 지금 김용판 의원도 대구잖아요. 박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고 얘기한 서병수 의원은 또 부산이거든요. 옛날 진박 간별사 박근혜 대통령 때 그것처럼 영남에서 흔들면 수도권하고 저 중도가 많이 흔들리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의힘하고 합류할 가능성이 갈수록 좁아진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거를 좀 모색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뭐 나중에 뭐 단일화를 하더라도 지금은 국민의힘 쪽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윤영걸 대표님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분은 언제든지 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무죄 받았는데 윤석열이 어쨌든 이 얘기를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근데 왜 지금 했을까?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탄핵 잘못을 왜 하필이면 국정감 질문 그 중요한 자리에서 왜 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그동안 꼭 눌리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뭐 영입한다 아니면 뭐 우리 대권 후보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럴 건데 용납 못하겠다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유승민 전 의원이 뭐 구형이 과하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핑계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수사가 결국은 전직 대통령 수사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평가할 건가?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윤석 전 최고위원이 네. 저 추가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말씀하시죠. 저는 이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보면요, 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김용판 그 전 총장,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온 것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윤석열과 김용판과 권은희 뭐 이렇게 다 악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악연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뭐 국민의힘에서 주류 정치인 되거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정치를 이제 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것이라 봅니다. 아니 이미 무죄 받아가 명예 회복됐는데 사과 한마디 받고 안 받고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허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박계의 집합적 고민은 결국 대통령을 탄핵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악연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완전 퇴출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행보는 뭐냐면은 난 그런 거 다 차별하지 않는다. 통합의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행보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차라리 지금 조용히 하고 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강골검사 이미지 때문에 김용판 의원도 그렇고 서병수 의원도 그렇고 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는 완전히 아웃될 것 같구나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씩.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검증이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뭔가 이제 움직임이 나타난 건가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윤석열 전 총장과 연결도 됩니다. 어제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병진 경희대 교수입니다. 친민주당으로 꼽히는 인사로 통합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런 강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강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열을 너무 과소평가하더라. 민주당 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를 과대평가 말고 정권 교체 가능성 높아졌다는 걸 부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 전 총장 얘기를 하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현구택 전 부위원장께 지금 민주당 소속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올 경우 민주당은 좀 긴장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분들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진짜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갖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 의문은 됐고 만약에 나온다면 나온다 해도 제가 보기에 큰 파괴력을 갖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난번 아마 4.7 보궐선거 이후에 거의 한 달 가까이 20일가까이 자명하고 있거든요. 가끔 나오는 게 뭐 어디서 누가 책 냈다더라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더라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신비주의도 아니고 주저하는 거다 그냥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본적인 질문은 정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확신이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하겠죠. 본인이 뭐 콘서트를 하든지 아니면 뭐 대담을 하든지 할 텐데 본인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뭐 이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본인이 그 색깔을 안 내고 있잖아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다른 얘기합니다. 뭐 다른 사람도 있다. 플랜 B. 김동연 전 부총리도 얘기하고 그 얘기는 어찌 보면 내가 그렇게 그동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가만히 있어? 뭐 하는 거야? 좀 움직여?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움직이고 있다 뭐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지금 이제 아마 5월 넘어가면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 대부분 아마 이제 갈 텐데 그동안 뭐 책 보고 뭐 사람들 대화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준비 안 된 것 같고 사실은 뭐 아주 강력한 후보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안병진 교수께서는 과소평가하지 말라. 이거 고질적이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무 쉽게 생각해도 안 된다고 했지만 현구대 전 부위원장은 뭐 그다지 긴장할 대상은 아니다. 뭐 약간 평가 갈렸어요.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